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전일은 민주당에서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드라마, 웹툰,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였고요. 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수입품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 한국산 선크림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내용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식품의약부 FDA가 약품 개발에서 이게 약물 개발이죠. 네, 약물 개발에서 동물 실험 요구 사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AI 기반 독성 컴퓨터 모델과 인간 세포 및 조직을 활용한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인 온코크로스, 그다음에 신테카, 이제 온코크로스랑 연동해서는 또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빼낼 수가 없거든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시우박스, 누닛, 딥노이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 수탁 기관 CRO 관련주인 코아스템, 캐몬, CNR 리서치, 아이빔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인 토마토 시스템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초였죠 어찌 보면.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끝없이 신고가가 나왔던 대선 관련주, 그다음에 정책주와 다르게 현재 웹툰, 드라마, 뭐 게임 관련주들, 그런 또 화장품,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을 쭉 보면요, 현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들은 그동안 줄곧 우회한 흐름이 나온 고가 대비 거의 반타작 이상 난 낙폭주들로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특징적인 건 뭐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볼게요.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전일 그 5일선을 이렇게 좀 강하게 넘기는 장대 한봉이 나오다 보니 역사상 최고 등락률이죠. 12.67%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날 조정은 뭐 당연하다고 봐요. 다행히 뭐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왜냐면 추가적인 시세를 보내려면 이렇게 부담을 줄이면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5일선 지지 확인한 음봉, 그 다음에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천천히 수급 흐름이 들어오는 것이 더 좋아요.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내보내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굉장히 좋다. 나스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좀 무식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전일 나스닥 지수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나왔다, 그럼 5일선을 지지를 받고 뭐 음봉 모양으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5일선 올라오면서 천천히 뭐 양보 흐름이 나오면서 끌어올리는 걸 원했거든요. 왜냐면 21선도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내려와야지 좀 편하게 수급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 좀 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길 바랬는데 바로 장대 한봉으로 나오더라고요. 나 보면서 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흐름이 추가적으로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왕 이렇게 장대 한봉 나온 거 21선 바로 넘기고, 그 다음에 뭐 121선, 61선까지 바로 넘기는 형태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흐름 나오고 슈팅이 나오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장대한 봉으로 나온다 본다면, 왜냐면 만약에 음봉으로 밀렸다, 뭐 밀린다고 한다면 21선 민 다음에 뭐 돌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좀 더디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저항대 맞는다 그러면 쌍바닥 형태로 가는 게 사실 더 좋은 거고, 다만 현재 흐름으로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고 본다면 쌍바닥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냐면 여기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면 좀 깊숙하게 개까지 메꾸는 형태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주 정도는 또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우량 흐름 나오면 또 종목들이 쉽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바로 강하게
이런 저항대 뚫고 난 다음에 조정 흐름 나오는 게 좀 짤조정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 흐름이 짧기 때문에 좋다.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살짝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을 나오면 갭을 메꾸는 부분까지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종목도 여전히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 지수 흐름이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이미 종목들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는 것 뿐이거든요. 어차피 저는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회복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밀리더라도 상관은 없긴 해요. 다만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조금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매매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딱히 뭐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딱히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요. 저는 전일에도 지수 설명 드렸지만 전 조정을 예상했어요. 그러면 조정 보인 다음에 나사처럼 조정 보인 다음에 서서히 5일선 타면서 21선이 이제 내려오면 뚫기 더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바로 끌어올릴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바로 끌어올리면 또 밀리면 또 세차게 밀리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 뿐이지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종목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파이메딕스. 파이메딕스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정치 테마주나 주들보다는 이미 그 갈 때까지 간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좀 편하게 매매하려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나왔다가 이렇게 거래량 실린 상승이 잘 나왔다가 거래 없이 조정 흐름이 나온 왜냐면 이 거래 없이 조정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미는 경우는 세력들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시장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세력들도 간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전일 기준으로 5일선을 뚫었죠. 뚫고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5일선 못 뚫었잖아요. 보시면 계속 그 5일선을 뚫었다는 건 뭐냐? 세력이 개입됐다는 소리예요. 거래량은 적어도 세력들이 그만큼 다시 수급을 넣었다는 소리거든요. 5일선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끌고 가셔라. 홀딩 관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갈 거예요 아마.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CG메드텍 같은 경우도 이쁘게 모양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매물을 먹이고 간 거기 때문에 실상 1200, 이 고가인 1230원은 넘겨주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1선 이쁘게 잘 넘기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없이. 그래 이제 거래만 터진다면 상방을 한번 세게 가긴 하는 건데 다음 주로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 생각보다. 그 내용적인 면으로는 좋아요. 의료기기 관련주들 흐름 좋으니까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는 의료기기 쪽에 좀 집중되는 흐름이 집중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 많이 밀렸어요. 고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만한 근거는 있어요. 내용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KNS라든지 뭐 메가터치 그다음에 뭐 성우를 보면 특히 성우가 저는 좋아 보여요. 항시 말씀드리지만 성우가 종목별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좋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납폭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상 뭐 못해도 21선 부분까지는 찍어야겠죠. 16,500원 부분까지 좀 찍을 필요가 있고 여기서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밀린 다음에 또 쌍바닥 형태로 다시 또 살리는 모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조건이 시장도 살아나야 돼요. 시장 흐름도 우상향 흐름으로 좀 중기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 종목은 앞전 고점은 앞전 형성된 그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매물대도 넘기는 거다. 23,000 부근도 넘기는 흐름이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아요. 흐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유니온은 뭐 전일도 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저는 중국이 금일도 간세를 끌어올렸죠. 간세를 또 미국이 올린 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온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뭐 거래량으로 이게 매도 물량이 나온 다음에
미는 형태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또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쉽게 죽는 형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갭을 해서 다시 또 살리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정치 테마주들, 제가 뭐 최근에 뭐 하신전공도 말씀드렸고 뭐 새우글로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죽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살려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이진 못해요. 근데 고가에서 소화 과정 거치는 종목들이 대부분 고가 매매를 할 때 보통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화성 밸브도 있고 뭐 동양 철강도 있고, 특히 뭐 동양 철강 같은 경우는 뭐 그 화성 밸브는 죄송합니다. 그 알래스카 관련주 얘기하다가 잠시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선 동양철관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죠. 사실 물론 하이스틸이 시세가 상대론적으로는 들러온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이 종목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은 매매도 돼요. 밀렸을 때 보면 뭐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근데 기존에 뭐 신고가 계속 나왔던 뭐 오리엔트 뭐 바이오나 오리엔트 뭐 전공 뭐 이재명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일단은 조정 나와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처럼 수급 흐름이 잘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수급 흐름이 원래대로라면 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와야 되는 흐름이긴 한데 수급이 전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빠이빠이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정책주들도 금일 뭐 종종 또 들어오긴 했는데 심심치 않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정책주들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빠이빠이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뭐 새롭게 나오는 종목도 있잖아요.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뭐 발표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정책들 발표할 때마다 수급은 돌았을 때 한두 번 정도 그런 종목들 한두 번 정도 건드리는 전략이 좋지, 기존에 나왔던 뭐 정책주들은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주부터 뭐 개헌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를 이번 주 내에서 끝내는 게 맞고 다음 주까지 보시는 것 좀 오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철강 같은 건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정책주랑은 또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트럼프 관련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관세와 또 관련해 가지고 엮인 종목이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지 관세도 세게 두들겨 맞질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별개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플러스 이제는 이제 STO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후에 수급이 이렇게 좀 잘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강조 드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4월 9일 때부터 한번 진입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 원래대로라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보긴 해요.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금일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책주들은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금일 정리 다 하는 겁니다. 뭐 연보학도 마찬가지고요. 연보학도 더 나올 자리는 있어요. 오일선 잘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시세가 한번 나오고 끝내도 끝낼 건데,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뭐 적당히 여튼 수익 나왔잖아요. 적당히 이제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세종시 관련주도 연보학 빼고는 다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일목도 그렇고, 그냥 메가임디, 저는 메가임디 말씀드려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 종목도 일자리 관련주잖아요. 이제 안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대형 컴퍼니. 대형 컴퍼니도 제가 좀 밀렸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다. 왜냐면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말씀드려서, 이때부터 말씀드렸구나. 이건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어차피 증명은 영상들이 하는 거니까, 자료들이. 영상 보시면 이제 제가 이때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먹고 또 재추천 여기서 드려서 또 먹고 그 다음에 수익 나시면 또 재매수 의견 그 또 먹고 근데 확실히 이 차트 베이스를 보면 11,000원도 넘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그 고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빠져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발 빼라.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내가 매수할 때 자체가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뢰예요. 어째 보면은 한 발짝 더 가면 지뢰를 밟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뭐 더 가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온코닉 테라퓨티스는 제가 이때 이제 갭 밑으로 한번 밀렸을 때, 그러니까 2만원 이하로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날에 말씀드렸어요. 4월 7일날 말씀드렸고, 다음날에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근데 다음날 갭으로 쳤죠. 그래서 그 다음날 때도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냐면 2만원 이하일 때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시면 이제 상방으로 꽂을 텐데, 역시나 상방을 좀 꽂는 모습이고, 4월 말에 이제 아마케, 이제 미국 아마케가 이제 4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지속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시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날에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하락갭을 메꿨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도 제가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마이너스를 시작하면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저희 말씀드렸고, 간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왔지만 뭐 매도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게, 매도하셨다면 이제 재매수 관점을 보시는 거고요. 왜냐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 나오거든요. 15,000원 충분히 넘깁니다. 내용상으로 한 번에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시초가에, 그럼 끌고 가십시오. 끌고 가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흐름상 나쁘지가 이게 뭐 빠져나온 뭐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끌고 가셔라. 이건 계속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저라면 어떤 매매를 할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정치 테마주, 인물주, 정책주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시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어요. 메가임드라든지 핑거, 뭐 대형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미트박스로 그렇고 뭐 VR 발동 다 걸렸습니다. 수급은 괜찮게 다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고가인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가인 종목들이 대부분 정치 테마주들, 정책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실 매수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심지어 후속주들은 가지도 않잖아요. 대장주 위주로 가지고 후속주들은 가지도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번 주까지 흐름 안 나온다. 정치 테마주들, 인물주 특히. 그냥 냉정하게 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손실 그냥 확정하고 버리세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현재는 이제 고가 위주로 뛰어넘는 종목들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라면 이러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K 콘텐츠 분야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면서 드라마, 웹툰, 게임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관련주예요. 게임과 웹툰이 합쳐져 있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유료 그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와이랩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역시나 상한가 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적인 관련주가 이제 K 콘텐츠 분야를 뭐 키우겠다는 뭐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 미스터블루도 그렇고요, 와이랩도 그렇고, 스튜디오 미르 다 상한가 쳤죠. 키다리 스튜디오도 상한가 쳤고요.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도 상한가 쳤어요. 이 종목의 중복적인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웹툰 관련주예요. 웹툰 관련주가 제일 강했어요. 금일은.
죄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일단 뭐 대장주 격인 애들은 와이랩이 대장주고, 그 다음 미스터블루가 상한가 쳤고,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미로 순으로 상한가 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를 뭐 보시면 저는 다음 주 정도면 끝난다고 봐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진짜 길면 화요일이면 끝나요. 한 1거래일에서 2거래일 내에서 이 관련주를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젠 드라마 관련주들을 본다면, 물론 수급이 다 들어오긴 했어요. 뭐 위직 스튜디오부터 뭐 M83, 그 다음에 슈박스 뭐 보면 뭐 자질구리하게 수급은 다 한 번씩 들어왔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느끼시는 거 없나요? 수급이 웹툰 관련주에 비해서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웹툰 관련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완전 금일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K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웹툰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낙폭이 일단 셌다. 제일 강했다. 낙폭주 중에서는 정말 뭐 굉장히 좀 심하게 하방 흐름이 나온 부분도 크고요.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웹툰 관련주의 저시총 관련주들이 많아요. 1000억대 초반이에요. 다. 미스터블루도 742억.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만 보면 스토리뷰도 901억. 그 다음에 와이랩도 822억입니다. 다 1000억대 초반 아니면 미만이거든요. 핑거스토리도 376억. 키다이 스튜디오도 1130억. 거의 다 1000억대 초반입니다. 종목이. 수성웹툰도 902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다음 주에는 시총이 1000억 부근이고요. 시총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면 안 돼. 1000억 초반대와 그 다음에 낙폭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겹쳐야 돼요. 낙폭이 가도하고 낙폭 가다인 종목에 시총이 1000억 초반대인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신기하게 웹툰 관련주들은 다 시총이 1000억 미만이더라고요. 1000억 초반대에서 미만인 종목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전일 기준으로는 주도주 역할을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트 베이스가 영 별로예요. 시총이 적은 뭐 저시총주들은 많긴 한데 뭐 고시총주들도 많죠. 물론 드라마 관련된 그 종목들은, OTT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냥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금일 게임 관련주는 대장주격으로 뭐 링크드가 대장주긴 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 빼고는 뭐 이 종목은 넷마블이 2대 주주예요. 종목 자체는 잡주야. 근데 어쩌면 2대 주주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전부터 상한가 쳤었고, 민주당이 발표할 때부터 이미 상한가에 치고 있었고,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얘가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N게임이 수급 강하게 들어왔고, 미톤 뭐 이 종목들 다 보시면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이에요. 수급 들어온 거 보면.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 종목은 좀 버려져. 1700억.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 베이스는 좋아요. 좋은데 걸러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1700억이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게임주들 보면 NC스포츠도 있고 막 고시총주들이 사실 많아요. 게임주 저시총들보다는 고시총주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웹툰 관련주들이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가 일단 이뻐요. 낙폭이 굉장히 좀 가도했고 차트가 이뻐. 물론 드라마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차트가 안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는 웹툰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일 테지만, 드라마 이제는 OTT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드라마 위주로 컨텐츠 하는 이런 기업들로 수급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 주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세 종목 정도 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하고 키스트.
이 세 종목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시총이 1000원 미만이고 과도하게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다 시총이. 근데 종목이 너무 많죠. 그럼 저는 뭐 종목을 매매하러 간다면 유 아니면 사마네트워스 두 종목으로 압축시킬게요. 저 이 두 종목이 그래도 다음 주 흐름상 슈팅 한 방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마네트워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말이 안 돼요. 이 종목은 차트 베이스상 이렇게 강하게 3베이스는 뚫는 흔적이 나왔는데 거래량 실려서 그리부터 어때요? 주구장창 우량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반등이 나왔어도 계속 우량 흐름이 나오고, 이때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뭐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전일 이하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밀고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 21선 돌파 흐름 나왔고, 근데 여기서 죽겠냐? 안 죽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재료를 줬잖아요. 일단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마 다음 주에 좀 강하게 실린다고 본다면 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앞전에 이때 형성된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 아마 300일선 부분까지, 3일선 부분이 1,500원 부분이니까 1,500원 부분까지 찍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는데, 뭐 넘기든지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가는 게 맞아요. 사마네토스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가 이때도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1,900원 넘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베이스인데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부담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너무 밀었죠. 이때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후에 계속 흰보하다가 저점 깨트린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지. 그게 다시 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대가, 이 강력한 저항대가 2,400원 부근, 2,450원 부근이거든요. 그럼 못해도 2,400원 부근까지는 간다고 본다면 개파가 한 2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개파가 있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초반에 웹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많이 쳤으니까 이 종목들이 강세이겠지만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게임주보다는, 게임주 쪽은 영 별로예요. 차트가 좀 별로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게임주들은 좀 방어주 역할을, 급락 나올 때도 방어주 역할을 종종 했기 때문에 차트가 좀 별로야. 그나마 드라마 관련된, OTT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차트 베이스가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 그래서 웹툰에서 드라마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는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일 이제 의료 AA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토마토 시스템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까지도 시세가 확장되는 거 봐서는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할 만한 종목이 노인복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과도하거든요.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토마토 시스템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근데 금일 전일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죠. 낙폭이 컸으니까. 그래서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1,000억대 부근인 종목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도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있겠지만, 요즘 최근에 수급 잘 들어오는 종목들 300에서 이쁘게 넘기고 뭐 21선까지 넘겨서 추가 시세가 나올 걸 보여지지만, 저는 일단은 납폭이 되어 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정별로 이쁘게 잡히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납폭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유비케어는 사실 시총이 좀 크긴 하지만 유비케어하고 대표적으로 비트컴퓨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이렇게 인성정보도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한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인성정보를 좀 봅니다. 한 종목을 만약에 꼽으라, 그러면 인성정보를 보는 게, 일단 차트를 두 가지로 하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차트 베이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비트컴퓨터는 일단 차트 베이스 두 개를 압축시키면 유비케어하고, 만약에 차트 베이스를 압축시킨다고 한다면 유비케어하고요, 인성정보가 좋거든요. 차트 베이스를 압축시킨다고 한다면, 만약에 두 종목을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한다면. 근데 한 종목을 압축시킨다면 이제 인성정보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시총이 1,000억 이하예요. 반면에
EB케어가 뭐 다음 주에 수급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은 시총이 1,700억 부근이고 약 1,688원이니까 좀 탈락입니다. 일단 시총으로는 탈락이야. 물론 다음 주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차트가 좋아서 흐름상. 근데 추천을 드릴 때는 만약에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만약에 4월 내로는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고 천천히 좀 모아나간다고 본다면 저는 인성정보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아까 제가 유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다 잡주거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주인데 감사보고서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는 괜찮은 거죠 매매하시기에는. 특히 초반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매매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꼭 반등이 나와요. 왜냐면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안 나오고 좀 불안 요소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정보도 아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겁나서 매매 못할 거예요. 역배열은. 왜냐면 이렇게 역배열로 내려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 종목들 불안불안하거든요. 사실 의견 거절 나올까봐. 근데 이렇게 납폭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초반에 감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밀어 제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무조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유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측면이 커요. 반등이 나왔지만 더 나올 거다. 왜냐면 이 종목도 적자 종목이거든요. 한참 적자가 나와서 의견 거절도 나올 가능성이 어쩌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내용상으로 만약에 봤을 때 역별로 계속 가니까 저항대 맞고. 근데 적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할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1,000억 미만 납폭되어 있고 재료도 이제 어쩌면 들어와 있고 감사보고서도 적정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에서도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사마네트워스하고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은 컨텐츠가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은 사마네트워스 U 또는 U를 보셔라. 그리고 의료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인성정보 한 종목 보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올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